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란차입니다. 일단은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원래 목표가 200명 한번 넘겨보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해봤고요. 자, 일단 지난 영상에서 중국 대기업에 취업한 A씨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천국 편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이야기, 중국 대기업에 취업한 B씨의 지옥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Let's get it. 자, B씨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씨의 스펙은 제 기준에서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고 면접에서 직무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여 답변한 것이 채용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B씨는 원래 X라는 도시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이직을 하길 원했으나 직무의 중요도로 인해 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X도시가 아닌 Y도시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4일 동안은 X도시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B씨가 X도시로 돌아가길 원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 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가족과 함께 해당 도시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입사를 결정했지만 회사에서 처음에 언급했었던 그 조건과는 약간 예상과는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타 도시에서 근무하는 만큼 연봉 인상이나 주거 지원 같은 혜택을 기대했지만 회사는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육아 관련 휴가나 보너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약속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오절, 국경절, 춘절 같은 명절에서야 겨우 양해를 구해 가족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휴가를 내면 그만큼 근무 시간을 추가적으로 채워야 했다고 합니다. B씨가 다닌 회사는 중국 특유의 996 근무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조조료라고 하죠. 996이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하는 그런 토요일을 쉬거나 일요일을 쉬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하지만 B씨는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한 근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루 13시간에서 15시간씩 주 7일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바이오 리듬을 제가 따지자면은 8시간 노동, 8시간 수면, 8시간 여가로 이루어져야 건강한데 996을 따르게 되면 여가 시간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도 고려하면 하루 2-3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피로 누적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말에 오면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야 했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미 다시 출근해야 할 시간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중국 대기업의 회사의 성과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KPI라고 표현하죠. KPI. 중국의 대기업에는 관시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상사의 눈에 들지 않으면 좋은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B씨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중동, 유럽, 북미 시장의 문제 해결을 돕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지만 결국 본인이 맡은 직무가 아닌 TF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성과는 다른 팀이 가져갔고 상사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후 B씨에게 공식적인 직무가 주어졌으나 이미 안정적인 업무들을 배정이 끝난 상태였고 그는 BD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확보된 후였기에 남은 협력업체 파트너를 찾는 일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도 B씨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성과 부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강요받았고요. 상사는 너를 위해 적합한 부서를 찾아놨다며 이동을 종용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B씨가 누구보다 열심히 협력업체를 찾고 계약을 성사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온갖 이유로
일을 거절했고 심지어 업무 시간에 놀았다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B씨는 억울함을 느낄 새도 없이 가족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부서 이동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을 또 따지면 이제 중국 대기업의 996 근무 환경은 또 단순한 업무 강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철저히 회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삶은 희생되어야 하고 상사의 가스라이팅과 비합리적인 성과평가 속에서 결국 생존만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구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B씨의 경험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중국 대기업에서 겪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또 중국 직원들, 신입분들도 마찬가지고 몇몇 분들도 겪는 그런 경우이기도 하죠. 결국 B씨 같은 경우에는 근무 조건이랑 그 환경이 너무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과 그리고 연봉 및 거주지 지원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 더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가정과의 거리가 또 소홀해지게 돼버리겠죠. 또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량, 최소 300시간 이상을 근무 강요로 인해 가지고 그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건강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중국에서는 35살까지만 채용을 하고 35살 이후에는 채용을 잘 안 한다고 해요. 이 이유는 건강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중한 업무량에 있어가지고 회사가 굳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쉬었을 때 더 많은 근무 시간을 채워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하루를 쉬면은 그 한 달은 여전히 300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남은 그 달의 업무 일에 그 300시간을 채우기에 추가적인 12시간 이상의 13시간이나 아니면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15시간 일을 근무한다고 하면은 24시간에서 8시간을 뺀다면은 16시간밖에 안 났습니다. 16시간에서 15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은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냥 샤워도 거의 못하고 회사, 이런 식으로밖에 지낼 수 없다는 거죠. 더욱이 그게 주 6일 아니면 주 7일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비합리적인 성과 평가가 또 이게 문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 초년생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직무 역할에 모호함이 생기면 무조건 따지셔야 됩니다. B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성과로 평가를 해주겠다는 그 상사가 그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른 팀들의 문제 사항들을 해결을 해줬으나 결국에는 그게 성과평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상사가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지만은 결국 B씨가 조금 너무 착했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상사의 압박이라든가 가스라이팅 같은 게 문제였다는 게 다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참 회사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노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 회사가 B씨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느 순간 잘라버리면 B씨 입장에서는 집과 회사밖에 모르면서 건강을 버리고 다녔는데 자신이 할 줄 아는 능력은 더 줄어졌을 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한 어떠한 부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만의 어떠한 준비 등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맨 땅에 버려줄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이 계속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그 B씨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방안이 있을 거라며 다니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는 좀 좋은 것 같네요. 이게 좀 더 극악적인 스토리도 있고 억울한 스토리도 되게 많긴 한데 이 B씨의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상 중국 그 대기업의 지옥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